빠른 커피의 김사원입니다. 오늘 커플 생두는 에디오피아 물루게타 문타샤 머시드 커피고요. 혹시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게 COA 1위한 농장이거든요. 에디오피아 생두에 관련돼서 잠깐 설명이랑 그다음에 이건 어떻게 먹을지 이야기 드릴게요. 이거는 저희는 라이트 로스팅을 하고요. 라이트 로스팅 한다는 건 다른 말로 어떤 의미냐면은 커피의 본연의 맛을 최대한 살리는 로스팅이죠. 신맛을 최대한 살리는 로스팅이에요. 워낙 콩이 단단하고 작기 때문에 단맛이 같이 살아요. 그런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해했는데 일단 600g짜리 로스터기에 600g을 넣을 첫 배치이기 때문에 예열은 고온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235도 정도에 유지하고 있는데 템퍼는 1.5 정도로 약간 닫아서 할 예정이고요. 일단은 생두를 준비해서 넣어볼게요. 생두가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이 지역은 시다모 지역이고요. 굉장히 작은데 생산이 되게 퀵합니다. 화력은 최대 15인데 21 정도 줘가지고 타이머를 눌러가지고 어떻게 온도 변화가 있는지 시간에 따라 온도 변화가 어떻게 있는지 확인해보고 화력을 더 줄지 덜 줄지를 한번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커피는 에디오피아 시다모 지역에서 1위를 한 농장의 커피예요. 1위를 했다는 건 다름이 아니라 그 한 해 농사 중에서 가장 좋았던 커피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커퍼들이 어떤 기준으로 하냐면은 얼마나 깨끗하고 맛있느냐. 근데 맛있다라는 건 약간 애매하긴 한데 전문가들이 말하는 이 맛있는 거에 대한 어떤 표준적인 그림은 파나마 게이샤 커피에 있어요. 그 파나마 게이샤 커피가 90점이 넘는 커피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사람들이 신의 커피라고 불렸기 때문에 그 커피를 신이라고 하니까 신격화해놓고 그거 흡사하면 맛있는 커피인 거예요. 파나마 게이샤가 맛있었던 중미 지역에서 아프리카 에디오피아 커피의 맛이 난다, 복잡한 에디오피아 커피 맛이 난다 해가지고 1위를 한 거고요. 실제로 에디오피아에서는 오래전부터 국가농업이었어요. ECX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치면 농협 같은 거죠. 그러니까 농협 같은 곳에서 일갈로 순회가 농협에서 등급을 매겨가지고 이 커피는 이렇게 판다라고 해가지고 생두 자체가 많이 섞였어요. 그러니까 스페셜티가 말하고 있는 농장 이름, 농장주, 이거 블루게타 문타샤 레게제라고 뒤에 이름이 있는데 레게제는 그 농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스페셜티가 말하는 이 키인 이름 반대되는 행정정책을 펼친 거죠. 에디오피아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품질이 전체적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일관된 커피를 팔 수 있는 어떤 판로도 열렸는데 그게 ECX 시스템이었는데 그 시스템이 이제 없어지고 이제는 COE 시스템, 그러니까 미국에서 주도하는 COE 시스템, 그 다음에 1위부터 이제 등급을 나눠가지고 이제 스페셜티 커피로 판매할 수 있게 이 COE 시스템으로 많이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최근에는 ECX가 아니라 각 농장 이름이나 이렇게 나라를 딴 이름들의 커피들이 많은데 에디오피아도 그중 하나고요. 그래서 에디오피아는 굉장히 늦게 합류했어요. 그 다음에 COE에 가장 빠르게 합류한 나라 중 하나는 코스타리카나 과테말라나 이런 엘살바도르나 이런 나라들이요. 중미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COE에 가장 빠르게 참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OE에 늦게 참가한 나라 중 하나는 이제 에디오피아인 거죠. 그 다음에 케냐는 아직도 참가하지 않고 있고요. 아시아에는 인도네시아가 최근에 참가하기 시작했습니다. COE 커피에 대한 특징들이 있어요. 등급이 높은 커피, 그다음 커퍼들이 좋아하는 커피, 그러니까 일반인들이랑은 상관없이 커퍼들이 좋아하는 커피의 등급은 뭐냐면 신맛이 낮은데 그만큼 단맛도 같이 나요. 신맛만 나지 않고 단맛도 같이 나기 때문에 제가 약배전을 시도해볼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약배전을 시도해볼 수 있다는 거는 과하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먹었을 때 과하지 않은 신맛이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단맛도 세겠죠. 그러니까 로스팅을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 3분의 1 151도잖아요. 로스팅이 빠르게 진행된다는 소리고, 근데 저는 이걸 빠르게 로스팅 할 거기 때문에 겉은 태우고 속은 덜 볶는 로스팅을 할 거예요. 그럼 화력 조절을 최대한 줄이지 않고 계속 세게 줘가지고 겉은 갈변이 잘 돼야 우리가 느꼈을 때 단맛이 많이 돌고요. 속은 덜 볶인 느낌이 있어야 이 커피의 본연의 맛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테이크로 따지자면은 레어로 익히는 거죠. 겉을 태워가지고 기름기는 빼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육즙의 맛을 많이 느낄 수 있게 로스팅을 하는 건데 그럴 만한 커피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1위 농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 커퍼들은 그런 등급이 높은 커피들은 육즙이 많은 커피들을 골라내니까 저 역시도 그렇게 로스팅을 하는 거죠. 일반 커머셜이나 신맛을 왜 나는 커피가 별로냐면은 그게 별론 거예요. 육즙이. 사실은 육즙이 별론 거예요. 돼지 비린내나 소고기 비린향 이렇게 나니까 사람들이 별로라고 느끼는 거고, 좋은 커피를 약배전하면
맑은 티나 차 뭐 이런 느낌이 납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커피를 즐기려면 상대적으로 좋은 그라인더도 필요하고 좋은 추출 장비도 필요해요. 그래서 스페셜티를 즐기는 사람들이 고급 장비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런 커피를 즐기기 위해서는 장비들 역시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중에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커피 그라인더인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제 그라인더도 하나씩 설명해 드릴 예정이긴 한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다 보면. 그래서 저도 취미로 하다가 이렇게 업이 된 경우인데 하다 보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직접 뽑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직접 뽑는 사람들 있으면 진짜 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걸 이제 사업적으로 영위하다 보니까 커머셜이랑 상업용이랑 섞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하고 싶은 것들은 이런 커피를 더 맛있게 볶아서 유명한 사람들한테 주는 거 이게 제 목표이긴 해요. 유튜브 찍는 목표도 사실 거기에 있어요. 이 유명한 사람들이 먹어야지 이거 그죠? 시장이 확대되지 우리들은 그냥 직접 볶아서 먹으면 돼요. 직접 볶으면 돈이 얼마 안 들어요. 장비값이 좀 들지만 이거 평생 먹을 거라고 생각하면 평생 할부로 산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큰 돈도 아니에요. 사실은 기회가 되면 이런 장비들이나 어떻게 볶는지 이런 것들을 커리큘럼을 하나씩 만들어서 공개할 예정이니까 직접 볶아 드시면 되고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좀 저한테 사서 먹으면 됩니다. 일단은 190도까지 올라갔고 생두는 이제 갈색으로 바뀌어서 이제 메일야드 반응이 한참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때 향은 예상대로 이제 빵 굽는 향, 구수한 향, 고소한 향이 이제 베이킹된 향이 납니다. 그래서 화력을 조금 줄여줬죠. 왜 그러냐면은 혹시 몰라가지고 조금 줄여줬어요. 혹시 모른다는 소리 뭐냐면은 1팝과 2팝이 같이 올까봐. 근데 이 콩은 1팝과 2팝이 같이 오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고지대 커피였고 두 번째 콩이 작아요. 그래서 1팝과 2팝이 절대 같이 오지 않는 콩이에요. 화력을 세게 주더라도. 일단 16도. 제가 봤을 때는 팝 터지는 온도가 보통 200도에서 터져요. 근데 고지대일수록 200 이상에서 터지더라고요. 200 지금 막 터지고 있네요. 200, 207. 약배전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약배전을. 화력은 아주 조금 줄였어요. 아직 1팝이 다 터지지 않고 그 체프도 다 떨어지지 않은 상태여가지고 콩이 이렇게 작아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콩이 이렇게 작습니다. 콩을 크기로 나누는 혹시 나라들 아시나요? 슈프리모, 케냐 AA 이렇게 콩 크기로 나눈 건데 에티오피아는 등급을 결점두로 나누죠. 콩이 어느 정도 익었습니다. 이제 화력을 줄이고 배출 타이밍만 잡아볼게요. 1팝이 이제 끝나는 것 같은데 4에서 15 올라갈 때 저는 뺀 거예요. 아직 체프가 다 벗어나기도 전이었고 뭐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데 콩의 주름도 다 약간 벌어지긴 했는데 주름도 다 벌어지지 않은 상태이긴 해요. 이러려면 어쩌겠어요. 커피 그라인더가 좋아야겠죠. 약배전이기 때문에. 왜냐면 잘 갈려야 이런 약배전에서 추출 수율이 잘 나와요. 커피 그라인더가 안 좋으면 딱딱한 돌덩어리 같거든요. 이거를 알아볼 수 있는 과정 중 하나는 손으로 이 센터 컷을 잡고 한번 이렇게 딱 뜯어보는 거고 손으로 잘 뜯어지잖아요. 그러면 커피 그라인더 웬만한 가정용 분쇄도로도 분쇄는 잘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는 해서 볶아서 보내드려야 집에서 먹었을 때 그래 잘 갈리는구나, 그라인더가 멈추지 않는구나 이러거든요. 그래서 좋은 장비는 근데 이거보다 더 딱딱해도 잘 갈립니다. 이게 고가와 저가의 차이고 나의 크기의 크기고 퍼포먼스, 그러니까 어떤 브랜드 크고 작고의 차이가 거기서 나는 건데요. 일단은 잘 뽑힌 것 같고요. 요거를 갖고 테스팅은 나중에 하고 일단은 이렇게 물로게스타 몬타샤 라이트 로스팅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린 것 같다.